이전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직접 몸소 뭐 데뷔라는 게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데뷔를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를 돌아가면서 계속 시간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30초 이내로 대답하는 거라서 하나씩 짚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부터. 첫 번째. 이거 블랙홀을 다시 소환해서 시간의 흐름을 좀 느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저희 예전에 동영상 같이 나갔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방역 패스 찬반 토론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방역 패스에 대한 효용 논란이 아니라 사실은 백신과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토론이 돼버렸던 그런 건데, 과학에 대한 믿음? 과학에 대한 믿음. 어쨌든 안티백서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역에 반대가 됐었던 여러 인포데믹과 관련된 것들이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도 믿음을 줘야 되지만 사실은 또 전문가는 과학자들도 국민들에게 이게 맞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필요하다.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전 세계가 다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이미 원로 교수님 같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 김성민 교수님 두 번째 짚어줄 거. 저는 너무 그거에 비하면 너무 그냥 세분화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올 만한 그런 후보,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백신을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세피라고 하는 그 전염병 협신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서 이제 세피 100 미션이라는 것을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100일 계획. 100일 계획. 네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이제 각 국가별로 만약에 이제 넥스트 팬데믹이 온다면 너희 나라에서는 어떤 게 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그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국가마다 중점으로 개발될 백신을 지정해주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세피에 그런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피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백신 만들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아직 결정은 안 됐나요? 아니요, 결정은 됐는데요.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회인가 보네요. 네, 아직, 그렇죠. 이게 뭐 아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학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 세 번째? 세 번째요. 일단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다음은 사실 투자가 좀 있어야 됩니다.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좀 어떤 있어야 인프라? 되는데, 투자. 사실 저희가 연구비 팬데믹 끝나고 좀 약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약간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아주 많이 들어갔죠? 많이 내려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보다 어린 연차 애들이 클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발,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과학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 시드머니에 해당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 아까 그 주기 말씀드렸잖아요. 주기 말씀드리면 큰 거는 20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년 뒤면 저는 이제 정년할 때 되거든요. 저는 이미 뒷방에서 뭐 요양병원에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근데 그때 팬데믹 때 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20대, 30대. 지금의 이제 그 20대에서 학부 가고 이제 석사 박사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 분야를 할 동기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험한 모습만 보여주고 맨날 뭐 힘든 거 맨날 돈 못 번다.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감정적 힘듦 뭐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건데, 그럼 얘들은 돈으로라도 좀 불러놔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은 일단 뭐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자리여야지. 그래도 오면 최소한 돈은 들어온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하면 페라리 몰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페라리 어려워도 소나타? 제네시스는 모르겠는데. 제네시스 어려워요. 제네시스 어렵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자꾸 원로교수 같은 얘기만 꺼내시는데 현실의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네 번째. 사실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런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그런 정말 그런 집중된 의료 인력을 투입했던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환자가 너무 몰리지 않게 해서 병원에서는 꼭 치료해야 되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게 생활치료센터의 의의인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네네. 예. 의료 시스템의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지금도 뭐 준비를 여러 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니까 사실 뭐 의정 갈등이나 그런 필수 의료와 관련돼 또 연계도 돼 있는 네네. 영역들에 쉽지는 않지만 어떻든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더 질문하면 두 분이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이미 준비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세 번째는 네. 정치인들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우노믹스. 예. 예. 그 저희가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항상 그 팬데믹 때는 우리가 그래도 약간 정치권에서 되게 우선순위가 높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약간 우리는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철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그 미국도 보면 미국의 뭐 FDA나 아니면 CSC나 아니면 나사만 해도 네. 그 조직을 스폰서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상원 네. 의원들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서 나중에 건물 지으면 그 사람 이름 묻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정치계에 좀 등장해 주셨으면 되게 좋은 이 관점에서 석자 교수가 되셔야 될 것 같은 얘기를.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보건에서의 중요 이슈가 정재용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의학을 하는 사람이나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현장의 일들을 조정해야 되지만 그 돈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치인 또는 경제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가 중요 이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공중보건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대학원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어떻게 정치인을 설득할 것인가. 이게 좀 주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위기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많은 그런 시민들의 협조와 정말 대한민국 진짜 작지만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제가 매일 제 회사에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연대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 위기를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의료 관련된 이제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은 이제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자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모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조금 해결하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게 같이 잘 이겨냈으니까 앞으로도 또 그런 연대의식과 협동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짚어주신 대로 그러니까 팬데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동력은 시민들의 이제 그거에 동참했던 부분들, 또한 시민들이 정부가 효용이 있구나, 정부가 우리한테 특히 팬데믹 감염병 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또한 그거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어쩌면 코로나19 팬데믹 이겨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조금 이제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티백서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해가지고 당장에 뭐 홍역 위기나 이런 거 대처 늦어져서 말이 많은 상황도 진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상황이 될 거고 또 유럽의 많은 정권들이 이제 뭐 극우 또는 아예 국자들이 들어오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